대표 첫 번째 이슈입니다. 들썩이는 유가의 연말 증시 긴장 고조. 방금 전까지 기분 좋았거든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기운을 좀 쭉 빼주셨습니다. 자, 최근 유가 상승이 굉장히 가파릅니다. 네. 사실은 유가 상승에 대해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올라도 금방 좀 잡히지 않을까? 왜? 네. 미국의 선거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바이든 미 대통령이 재임을 하기 위해서 잡아내지 않을까라고 했는데 생각과 다르게 막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좀 궁금해집니다. 어떻게 보실까요? 네, 오늘 뭐 말씀하셨던 것처럼 모처럼 증시가 올랐는데 좀 기분 좋은 얘기를 드려야 되는데 네. 이것도 약간 기분 좋지 않은 얘기를 준비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도 우리 주식 투자하신 분들은 뭐 좋은 얘기, 나쁜 얘기 다 듣고 내 판단을 세우는 게 참 중요하기 때문에요. 오늘 뭐 요 얘기는 당장 뭐 이번 주에만 영향을 줄 내용은 아니고요. 네. 뭐 단기적으로 다음 주에도 영향을 주겠지만 일단 제가 연말까지 쭉 영향을 줄 내용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좀 잘 참조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국제 유가가 얼마만큼 오르고 있는지 요 화면부터 잠깐 좀 보고 가도록 하겠는데요. 네네. 자, 제가 이제 WTI 국제 유가 차트를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 서부 텍사스산 중진류 가격이죠. 지금 왼쪽에 있는 그림은 2022년 연초부터 최근까지고요. 오른쪽에 있는 그림은 이제 최근 7, 8월 달, 한 2달 조금 넘는 기간인데요. 자, 어쨌든 보시면 2022년도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터지면서 WTI 기준으로 130달러까지 갔다가 자, 급격하게 이제 안정을 지금 찾아가지고요. 올해는 70에서 한 80달러 사이 왔다 갔다 하다가 최근에 갑자기 위로 좀 튀어오르고 있고요. 최근 흐름만 이렇게 좀 확대해서 보면 지금 80달러를 넘어섰다가 조금 조정 나오는 것 같더니만 지금 다시 고개를 막 들고 있는데요. 지금 90달러가 바로 앞에 보이거든요. 뭐 이런 분위기면 집 왠지 다음 주에 90 넘어가지 않을까라는 기분도 좀 들고요. 최근에는 지금 연내 잘 한 100불 갈 수도 있다 이런 얘기들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자, 최근에 일단 국제 유가가 이렇게 강한 이유는 뭐 언론을 통해서 여러분들 많이 접하셨겠습니다만은 현재 지금 전 세계가 지금 하루에 생산하는 원유량이 저희가 하루에 한 1억 배럴 정도를 지금 생산하고 있는데요. 이 중에서 이제 글로벌 넘버 3가 이제 미국하고 그다음에 이제 사우디, 러시아거든요. 각각 보통 보면 하루에 한 1,000만 배럴씩 생산하고 있는데 지금 이 중에서 지금 사우디가 감산을 연장하겠다라는 분위기고요. 또 러시아도 감산 동참하겠다 이렇게 지금 발표를 했거든요. 어찌 본다면 지금 어쨌든 간에 사우디 입장에서는 유가가 좀 올랐으면 하는 바람인 것 같고 러시아 입장에서도 뭐 당연히 올랐으면 하는 바람일 거고요. 이러다 보니까 이제 미국 입장에서 아주 난처해진. 왜냐하면 지금 미국은 어쨌든 간에 지금 빨리 물가를 좀 잡아서 금리 정상화를 시켜야 되는데 이게 지금 이 글로벌 원유 생산 국가 이 두 개의 축에서 오히려 지금 유가 올라가기를 바라는 행동을 하고 있다 보니까 지금 이걸 지금 미국이 또 막을 수 있는 상황도 아니거든요. 그래요. 지금 전략 비축류도 상당히 많이 방출해 놓은 상태라서 이걸 지금 뭐 비축류를 풀어서 막을 수도 없고 당장 사우디나 러시아에 뭔가 또 뭐 지금 만나서 얘기한다고 지금 좋게 풀릴 상황도 사실 아니고요. 그래서 막 이런 부분들 때문에 지금 수급적인 요인들 때문에 지금 이런 분위기라면 단기적으로도 90달러를 곧 한번 넘길 가능성이 있고요. 또 중요한 거는 정말 연말까지 100달러를 한번 볼지도 모르거든요. 그래서 이게 조금 시장에 좀 경계되는 요소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기사를 통해서 봤었을 때 예상치가 107달러까지 본다라는 기사를 좀 봤던 기억이 나는데 그리고 미국의 입장에서는 사실 이게 만만한 문제가 아닌 게 우리나라는 쌀값에 사실 굉장히 민감하잖아요. 우리나라 그다음 미국의 또 국민들은 이 유가 기름값에 굉장히 또 민감하다고 하니까 뭔가 좀 조치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렇게 확실하게 좀 움직이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유가 상승에 따른 우리 증시 말고 증시 유가가 상승하면 증시에 기본적으로 어떤 영향, 어떤 순환으로 이게 좀 돌아가게 되는지가 설명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제일 중요한 부분이 제가 이제 2020년 코로나 터지고 난 다음에 글로벌 증시가 올랐던 이유가 결국 미국이 금리 낮추고 양적 완화, 돈 풀면서 유동성 랠리가 나왔던 거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유동성 랠리의 휴유증이 이제 꺼지는 가운데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터져서 작년에 증시가 많이 빠졌는데 올해 지금 또 미국 증시를 포함해서 전 세계 증시가 다시 또 빠르게 올라오고 있잖아요. 가파르게 금리를 올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찌됐든 간에 이렇게 가파르게 금리를 올렸으니까 뭔가 이제 물가가 뭐 내년 정도에는 좀 잡힐 것 같고
이러면은 내년에는 뭐 지금 시장에서 원래 내년 3월 내지 한 5월 정도 그때부터는 미 연준에서 이제 금리를 좀 내릴 거다. 네. 이렇게 금리를 내리게 되면은 아무튼 이제 시장에 다시 돈들이 또 이 주식시장을 뭐 몰릴 수밖에 없죠. 어찌 보면 이런 부분을 좀 선반영을 해서 네. 최근에 미국 증시도 그렇고 글로벌 증시가 좀 올라온 거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제동 걸릴 수 있는 부분이 최근에 FOMC를 통해서 파월 의장도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지금 제일 중요한 거는 물가다. 그렇죠. 우리가 인플레이션을 인플레이션. 구성하고 있는 여러 요소가 있습니다만은 그 안에서 이제 뭐 임금 관련된 부분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고용 관련된 부분이나 또 부동산 관련된 부분이나 이런 것들은 아직 뭐 빨리 안 잡히고 있지만 그래도 좀 시간을 두고 지금보다는 조금씩 진정될 것 같다라는 분위기인데 이 물가 자체가 지금 최근에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보니까 네. 자 이렇게 된다면 연준의 어떤 통화 정책 조금 늦어질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지금 시장에서는 내년에는 미 연준에서 이제 금리를 좀 내리기 시작할 거다. 와. 요 기대감에 이 증시에 돈이 들어오면서 미리 좀 땡겨 올렸던 부분이 있는데 최근에 예상치 못하게 유가가 이렇게 또 가파르게 네, 고개를 들고 있는 상태고 이 부분을 당장 미국이 제어할 수 있는 좀 정치적인 상황이 아니다라는 점을 제가 감안해서 보면 실제로 연내 국제 유가 제 생각에는 뭐 조만간에 90달러 한번 넘길 것 같고 연내 100불을 볼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렇게 된다면 우리가 지금 11월, 12월 달에 뭐 다들 인지하고 계신 것처럼 11월, 12월 달에 FOMC가 있거든요. 네, 네. 당장 다음 주에는 9월 FOMC에서는 금리를 동결하겠지만 이 11월, 12월 달에 금리 한번 더 올릴지 모른다라는 어떤 경계감이 붙을 수가 있으니까 이게 글로벌 증시 수급을 한번 흔들어대면서 연말 증시를 좀 재미없게 만들 수가 있고요. 또 내년에 이제 원래 3월 내지 5월 정도에 금리 인하 시작되지 않을까 기대했는데 이 시간도 좀 늦어질 수 있다 이래 버리면 이게 내년 1분기까지도 이어질 수가 있는 분위기니까 조금 아쉽게도 이 부분이 좀 증시의 복병이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제가 앞에 여러 가지 뭐 언론이나 기사를 통해서 나오는 이야기들 말고 우리 김문석 대표의 의견을 좀 여쭤보고 싶었었는데 유가는 더 오를 건지 어떻게 보시냐고 물어보려고 했었는데 네. 더 오를 것 같다 예측을 해주셨고 그렇다면 우리 증시는 어떨 것 같은지 연말까지 여쭤보려고 했는데 답변을 다 해주셨습니다. 네. 그렇다면 그 말을 딱 듣고 느끼는 건 그럼 전략을 좀 잘 세워야 되는 시기가 또 다시 돌아왔다. 지금 뭐 시장의 흐름대로 이끌려 가면서 지금 시장에서 강한 섹터, 강한 종목들을 보는 것도 맞지만 그래도 좀 이렇게 지금 흐름이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흘러가야 되느냐 하는 전략을 좀 세우는 시간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의견에 어떤 생각을 하실까요? 우선은 기본적으로 요 생각을 먼저 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시장이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연말까지 몇 개월 안 남았는데요. 네. 연말까지 바짝 랠리가 한번 나올 것 같다. 공격적으로 뭐 배팅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만약 연말까지도 계속 이렇게 박스권 나올 것 같다. 이러면 약간 또 방어적인 스탠스가 필요하거든요. 제가 지금 얼추 봤을 때 여러분들이 당장 연말까지 상황 속에서 하나 기억해야 될 부분은 지금 이제 9월 FOMC는 어쨌든 간에 금리를 동결을 할 건데 네. 그러니까 최근에 증시가 좀 빠진 상태에서 9월 FOMC 그래도 금리 동결하고 하니까 잠깐 다시 반등도 나올 수 있고요. 이 부분이 10월까지도 잘하면 또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11월에 가까워지면 11월 FOMC에서 금리 올릴 것 같다라는 경계감이 붙을 수가 있거든요. 이게 이제 다시금 또 시장을 또 끌어내릴 수가 있고 그래요. 자, 이런 가운데 제가 또 하나 봐야 될 부분은 연말. 보통 우리 한국 증시는 항상 연말 되면 있다가 잊었다가 기억나는 거 있거든요. 연말 되면 항상 양도소득세 이슈가 그렇죠. 불거지잖아요. 그러니까 양도소득세 이슈 불거지면은 이 시장 참여자들이 또 수급 좀 꼬이는구나. 네네. 그래서 뭐 어쨌든 간에 뭐 나는 양도소득세 대상은 아니지만 어쨌든 거기에 해당되는 좀 큰 손 자금들은 좀 회피하려고 하는 현상들이 생기기 때문에 네네. 뭐 이것 때문에 사실 증시가 연말에 좀 빠지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놓고 보면 얼추 지금 보면 10월 달에 반등 좀 나왔다가 11월 달에 좀 밀렸다가 이 흐름이 12월까지 좀 더 이어지다가 대신에 이제 1월 달 되면 다시 또 양도소득세 이슈가 소멸되니까 1월 달 오를 거야 하는 부분들이 뭐 12월 중하순이나 1, 2월 달 또 바짝 한번 또 반등을 이끌 수가 있는데 대충 이런 사이클이 지금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 시간이 지금 다 된 것 같아서 요 자세한 부분은 오늘 제가 공개 방송에서 정확하게 지금부터 내년 한 3월까지 놓고 봤을 때 달별로 시장이 대충 어떻게 움직일 거다. 그러면 이게 올라갈 때는 뭐가 중심이 되고 빠질 때는 또 뭐가 올라가는지. 최근에 보면 장 빠지는데도 바이오 막 올라가고 하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 것처럼 그래서 요 달에는 이쪽으로 또 이 달에는 이쪽으로 이런 설명을 오늘 좀 드릴 테니까요. 오늘 공개 방송은
좀 중요한, 그래요, 중요한. 좀 시간입니다. 특히 우리 주식 투자하신 지 뭐 얼마 안 돼서 연말 양도소득세 이슈 때문에 연말에 한 번씩 시장 흔들린다는 거 잘 모르시는 분들은 꼭 들어오셔가지고, 왜냐하면 이게 흔들린다는 얘기지만 어찌 본다면 좋은 주식을 또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좀 그런 포괄적인 얘기들을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릴 테니까 꼭 들어오셔서 연말까지 또 내년 1, 2월까지 계획을 한번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방송에서 못다한 이야기 온라인 무료 특강인데요. 지금 3중고입니다. 유가, 금리, 달러, 고유가, 고금리, 고달러에 대해서 업종별 대응 전략이라는 제목을 해주셨는데 저기에 더하기 시간대별, 기간별 자세한 전략에 대해서 오늘 말씀해 주신다니까 오늘 중요한 날이라고 하면 중요한 날인 것 같습니다. 잠시 후에 있을 10시 30분에 있을 우리 김문석 대표 온라인 무료 특강 시청자 여러분들 많은 참여 부탁드리면서 여기까지 첫 번째 이슈 바로 만나보셨습니다.